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추리입니다.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한 가운데 월세만 상승하는 흐름이 올해 1분기에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1분기 오피스텔 월세는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 대체재 수요가 커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이 좀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처를 찾고 계신 분들 또는 부동산의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고민 있으시다면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2번 서울전화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부동산 가이드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를 투자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분이죠. 동산이용 부동산 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이신 김종갑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죠. 봄에 많이 돌아다니시고 이왕 꽃도 보고 그다음에 풍경도 좋지만 부동산 꼭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해 내년까지 계속 집값이 올라갈 전망이거든요. 특히 서울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반드시 부동산에 관심 가지세요. 역시나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정말 하루라도 좀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변화도 굉장히 빠르고 전략을 빨리빨리 좀 바꿔서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자리 있잖아요. 소장님, 어떤 자리죠? 지금 부동산의 양극화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양극화. 그래서 돈이 많든 적든 무조건 강남, 용산, 마용성, 한강변 여기 용어가 많이 검색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쪽으로 가고 싶고요. 그런데 그건 돈이 많이 들어가야죠. 자, 아파트라면 당연히 돈이 많은 분들은 가급적이면 한강 라인에 그 강남이라든가 아니면 마용성 이쪽으로 포진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나는 2억, 3억, 4억밖에 없다. 그런데 강남이나 용산, 마용성으로 가야겠다. 그러면 재개발을 노리셔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 재개발은요, 그냥 뉴타운 재개발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그거는 본인들이 선택하면 안 돼요. 몇백 군데가 있는데 어디가 노후 비율, 다세대 비율, 주변 시세가 높냐를 딱 추려내야 하는데 그건 전문가 의견밖에 없잖아요. 자, 저희 공덕동에서요, 이번에 지금 여러분들 매주 목요일 날 2시입니다. 특강 때 뭘 해주냐. 자, 서울에서 최고 유망지역 재개발, 강남 용산, 특히 강남 쪽의 재개발. 이거 투자 금액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속도도 빨라요. 자, 이런 거 추천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아파트. 자, 어느 아파트로 갈아탈 것인가. 나는 무주택, 나는 청약을 해야 하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자, 1:1 상담까지도 다 세팅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들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부동산 인기 급상승 뉴스부터 체크해보고 가셔야겠죠. 소장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번 주도 따끈따끈한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변동률, 제가 매주 시세, 이거 주간 시세예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 부동산 흐름을 정확하게 매주마다 체크를 해야 하니까 그래요. 보시면 2월, 3월, 벌써 이제 4월 둘째 주. 자, 0.25까지 올라갔다가 토지거래 허가제로 떨어졌다가 좀 보합권 하는 것 같더니 약간 더 떨어졌어요. 자, 지금 현재 0.08입니다. 그렇지만 서울은 아직도 상당한 강세고요. 지방은 보세요. 마이너스 0.02. 지금 정리하면 서울 상승, 수도권 보합, 지방 하락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고 전체 흐름은 보합 정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 이제 탄핵 정국 우리가 한번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탄핵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흡사합니다. 예전에 박근혜 정부 탄핵 때 2016년, 17년, 특히 17년 1월, 2월
이제 5월 달에 취임식을 했잖아요. 그 전에 보면 탄핵 전까지는 집값이 좀 마이너스였어요. 그 탄핵 이후에는 상승, 특히 서울 같은 데 집값 뛰는 거 보세요. 엄청나게 뛰죠. 그럼 이번에는 어떠냐? 이번에는 보면 역시 탄핵 전에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가 탄핵이 된 이후에 가파르게 올라가는, 전체적으로 서울 강세, 지방은 어차피 보합권이에요.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네요. 다음 보면 OECD 주택가격 추이. 자, 이것은 여러 번 언급했는데 꼭 알아야 돼요. 이 빨간 선이 뭐냐? 우리가 가장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 2021년 또는 22년 초, 바로 여기가 꼭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한 어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게 초록색 뚝 떨어졌죠. 뚝 떨어졌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여기서 이렇게 평균이. 근데 미국 보세요. 지금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요. 자, OECD 날아가고 있네요. 엄청납니다. 자, 지금 24년 1월인데 25년 1월 현재에도 뛰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서울은 이 빨간색 보세요. 서울 여기까지 왔죠.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물론 미국 OECD보다는 덜 뛰었지만 서울은 올라가고 있고 비서울은 하락하고 있어요. 역시 양극화입니다. 그러면 서울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서울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미국이나 OECD 다른 나라 국가보다 덜 올라서 저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볼까요? 여기 보면 이번에 3기 신도시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아요. 자, 3기 신도시 대략 이게 서울인데 서울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주변 쪽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곳들. 자, 남양주 왕숙 1, 2가 있죠. 여기 GTX 1 지나가고 별내 바로 오른쪽에 있죠. 남양주 2 좋습니다. 넣으세요. 여기는 아마 20평대는 한 6억, 30평대는 한 8억 이렇게 분양가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세는 얼마 가느냐? 지금 현재 주변 시세보다는 훨씬 많이 갈 거예요. 대략 한 13억.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기본 5억에서 6억, 7억 이 정도 수익은 거둘 것으로 보여져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언급한 곳들. 하남 교산 분양가 비슷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차익은 그럴 거로 보여집니다. 기타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그리고 뭐 과천 있고요. 지금 말한 것은 신도시고 여기 막 성남 복정, 신촌, 낙생, 의왕, 청계 이런 데는 좀 규모가 작은 택지지구를 말해요. 자, 그리고 또 추가로 발표된 곳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의왕, 군포, 안산, 광명시흥, 여기도 광명시흥도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의왕, 군포, 안산하고 화성, 진안은 차익은 아주 세지는 않지만 분양가가 낮을 전망이니까 그래서 금액이 적은 분들은 넣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타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 것들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부동산 보유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부동산 보유를 보면 자, 부동산 매입 안 하신 분들은 빨리 하세요. 빨리. 아무리 집값이 인구가 줄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절대로 폭락론에 빠지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물가가 떨어집니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물론 떨어졌다 올라갔다 할 수는 있지만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물가에 곱하기 3이 집값이에요. 최소 2는 돼요. 그런데 폭락론에 왜 빠집니까? 여러분들 물가를 폭락론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물가보다 3배 더 뛰는 왜 집에 대해서만 폭락을 씌웁니까? 그러면 평생 가난해지는 거예요. 제가 정말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자, 집 없는 사람 빨리 매입하시고 이번에는 집이 있어요.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갈아타기 하세요. 1주택자는 갈아타기가 포인트예요. 갈아타기도 했어요. 좋은 대로. 돈이 좀 있어. 그러면 추가 매입 하세요. 전세 끼고 잡든지. 그 다음에 나는 끝났어요. 그럼 자녀 바로 들어가야 돼요. 자녀들. 꼭 결혼할 때 집을 사주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 매입. 자녀가 집이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 갈아타기 5번째. 하나로 올인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갈아타기까지 했어. 자녀조차도. 그러면 자녀도 추가 매입할 수 있으면 내가 뭐 5개씩 잡으라는 게 아니라 2개 정도는 추가 매입해가지고 세금을 내더라도 부동산은 좋습니다. 자, 이거 꼭 6단계 기억을 하세요. 정말 부동산 생각 많이 해야겠죠. 자, 이제 재개발. 이거 정말 공시처럼 외워두세요. 지방은 3억 정도 하면 추가 분담금을 3억 정도 잡았을 때 한 6억이네요. 그러면 주변 새 아파트가 8억이니까 대략 2억 정도. 대략 한 5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2억의 시세 차익.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인기가 없어요. 차익이 너무 적어. 경기도는 예를 들어서 5억, 추가분담금 5억. 왜 이렇게 수도권으로 올수록 추가분담금을 더 잡냐면 뭐 고급화 문제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포함해서 10억, 합쳐서 14억, 4억 정도 차익은 거두네요. 이게 순수 4억은 아니에요. 대출이자 다 갚고 해야 돼요. 서울 보실래요? 서울은 가격이 7억 조금 더 비싼 대신에 7억. 자, 14억인데 주변 시세가 더 높아서 20억. 차익은 더 크네요. 6억. 어때요? 차익이 점점 커지죠. 상급지가. 그런데 완전히 다른 곳 하나가 있어요. 강남입니다. 10억짜리가 있다 할지라도 얘 추가분담금 10억을 낸다고 할지라도 이거 추가분담금은 지금 내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분양할 때 내는 거니까 도중에 팔고 빠져도 돼요. 안 내고. 자, 20억 정도 되네요. 합쳐갖고. 근데 여기는 시세가 무려 이래요. 35억에서 45억. 즉 집값은 3억밖에 서울보다 안 비싼데 15억에서 25억의 시세 차익을 거둬요. 압도적이죠.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자, 철저하게 재개발은 강남, 용산, 한강변으로 접근하는 게 맞고요. 차선책으로 서울. 왜? 서울이 비싸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근하라. 속도 빠른 곳으로 가는 게 능사가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입지가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재건축 아파트가 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재건축은 아파트만 해당되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공사비가 문제죠. 왜? 공사비 3.3m당 1천만 원 이상 자재값, 인건비 다 쪘어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하락하는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주변의 시세가 12억 이하. 서울 빼고는 거의 다 12억 이하 아니나요? 그래서 재미가 별로 없어요. 두 번째, 기부 체납이라고 또 해야 합니다. 공짜가 없어요. 체납을 해야 돈을 바쳐야 돼요. 여러분들 용적률 혜택을 받으면요. 그냥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임대가 들어가고 의무 임대 많이 들어가면 안 좋다는 거 아시잖아. 자, 괜히 용적률 좋게 하겠어요? 임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기부 체납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적자 날 수도 있어요. 자, 재초안,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들어보셨죠? 자, 이익이 남으면 토해내라 이거예요. 재개발은 토해내지 않는데 재건축은 토해내라. 이건 앞뒷말이 맞지 않는 거죠. 더군다나 요즘 아까 말했지만 지방은 재건축 그냥 가져라 해도 재건축을 안 하는데 이걸 뜯어먹으니 하겠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주간 아파트 시세와 탄핵 후 아파트 시세부터 이제 재건축 아파트 문제점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나에게 맞는 전략은 무엇일까? 이쯤 되면 또 궁금해지시죠? 그런 분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공덕동 인근에서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주제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외에도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있으시다면 참석하셔서 의견 공유도 해보시고 여러 이야기들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지금부터 저에게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아래에 계속해서 번호 나가고 있으니까요. 메모해 두셨다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부터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지금 구모 19역이랑 16구역이랑 이제 구모 21구역에 대해서 여쭤볼 거 있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네, 총 3구역이실까요, 그러면? 네, 맞아요. 16구역과 19구역 그리고 21구역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호 자, 3군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어디가 제일 괜찮을지가 궁금하신 게 맞으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도와주시죠. 네, 소장님. 방송 재밌게 안녕하세요. 잘 보고 네. 있습니다. 네. 금호 19구역이라는 건 없고요. 네, 16구역이랑 21구역. 또 더 질문은 없을까요? 경기도 자양 4동이 시속통합으로 이제 6억에서 7억대나 아니면 자양 2동 모아타운 A 구역에 한 4억 쪽 정도로 투자를 해보려고 해서 혹시 한번 전화드렸어요. 광진구 자양동 거기 자양 4동에 신속통합하는 거다고. 네. 한강변 근처에 그 자양 2동 그 모아타운. 그럼 네. 이쪽하고 금호하고 어디가 낫냐 또는 뭐가 좋냐 이런 걸 원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알았어요. 네. 자, 그럼 우선 여기부터 볼까요? 자,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금호역. 네. 이게 금호역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가 신금호역이거든요. 네. 자, 이게 지금 5호선
5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여기는 네. 이제 3호선입니다. 네. 자, 왜 이걸 그려놨냐면 여기 아파트들이 꽤 있어요. 주변에. 네. 그런데 지금 16구역은 이미 여기에요. 위치가. 네. 상당히 좋아요. 16구역. 16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레미안 금호 하이리버 바로 위치 21구역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금호역 바로 밑에 자 대우 근처에 있는 데가 23구역입니다. 꼭 하나 더 한다면 여기까지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어느 게 좋냐? 보통 속도가 이제 빠른 곳들이 좋다고 보면 돼요.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날 때는. 이해 가셨나요? 네.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미 2주까지 지금 한 상태예요. 16구역은. 네. 21구역은 지금 조합 설립, 구역 지정 있죠? 조합 설립. 네. 조합 네. 설립까지 왔고 23구역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굳이 여기에서만 이쪽이 좋냐 저쪽이 좋냐 할 때는 또 별개 문제인데 여기서만 따진다면요. 여기가 만약 메리트가 따로 있으면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16구역, 그 다음에 21구역, 23구역 이런 식으로. 이해가셨죠? 네. 예. 대신에 23구역은 이제 돈이 좀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이해는 네. 가셨죠? 네. 자, 그리고 입지가 상당히 좋네요. 더블 역세권, 16구역은 더블 역세권에다가 속도가 지금 빨라요. 그리고 네. 21구역은 조합 설립 얘들 역시 속도가 빠르고 근데 여기 건너편에 일부 한강이 좀 조망될 수도 있어요. 앞에 좀 가린 아파트들이 가리기도 하지만 근데 네. 23구역은 이제 시작 단계라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광진구도 한번 가볼까요? 광진구는 네. 바로 건너편이에요. 자, 여기. 한방이 왔네요. 자, 광진구 여기 요즘 질문 많습니다. 왜? 성수가 너무 올라가니까 얘도 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감이에요. 자, 이해가셨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자양역이에요. 자양역. 네. 이게 핵심이니까 그래요. 건대입니다. 건대. 여기는 이제 구의역이에요. 자, 지금 자양 3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자양 3동 이렇게 잘라서 여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만큼이 신속통합 있죠? 네. 잠깐만요. 다시 그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이쪽으로 그려야겠네. 자양역이고요. 여기는 건대입구역인데 자, 여기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게 바로 신속통합이에요. 자양 4동. 이렇게 4동이에요. 자, 4동. 근데 최근에 여기 모아타운도 있고 뭐 롯데캐슬 있는데 모아타운도 있고 여기에 건대 모아타운도 있어요. 네, 건대 모아타운도 조합 여기 얘도 구역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모아타운은 다시 또 해지가 됐어요. 여튼 지금 질문은 신속통합이잖아요. 네. 자, 그리고 여기는 3동입니다. 3동에 여기 7재건축이 하나 있어요. 재건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신속통합이 또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네. 자, 여기 얘는 시작이에요. 이제 신속.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딱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여기가 자양 1동이고 여기가 자양 2동인데 지금 질문 주신 곳이 자양 2동이거든요. 바로 여기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자, A, B, C가 있는데 여기 앞에가 이만큼이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 색깔 칠한 데가. 그러면 누구만 한강이 제대로 보이는 것 같아요? A죠. 맞아요. 예, 그래서 A를 그래서 이제 주로 관심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다만 여기도 고층은 또 한강이 보이기도 해요. 신속통합도 일부 한강이 보여요. 여기도 일부가 보이는 거지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안 네. 보이면 큰 의미는 없어요. 뭐 플러스 요인은 되겠죠. 안 보여도. 이해는 가셨죠? 네. 그리고 여기 자양 1동에 참고적으로 구역 지정 조합 설립된 곳도 있습니다. 이게 자양 1동 모아타운이라고 그래요. 제가 지금 자양 4동부터 1동까지 싹 해주는데 오늘의 질문은 얘가 좋냐 신속이 좋냐 ABC가 좋냐. 네. 굳이 따지자면 둘 다 구역 지정 조합 설립 2단계거든요. 저는 네. 신속이 좀 더 낫다고 봐요. 어허. 얘가 금액 투자는 조금 더 많아요. 얘의 장점은 1번 신속 통합으로서 속도가 지금 빨라요. 네. 두 번째 일부 한강이 보인다. 한강변 보이는 것은 대단하죠. 네. 얘가 또 대단지입니다. 약 3,000세대. 말로는 2,999세대라고 하는데 3,000세대. 이해됐나요? 네. 자, 얘도 장점이 있죠. 1번.
얘도 속도가 빠릅니다. 왜? 이미 구역 지정됐으니까 속도 빠름. 얘도 한강이 조망이 가능하죠. 일부. 네. 한강 조망은 일부예요. 특히 A가 더 좋아요.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 A, B, C 중에서 그렇게 따지면 얘도 세대수가 대단지예요. 거의 차이는 안 나는데 다만 좀 위치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건너가 잠실이거든요. 네. 여기는 건너편이 청담이나 이쪽 가면 성수. 이해 갔나요? 네. 그래서 사동이 입지가 훨씬 좋은 거예요. 일단 오른쪽으로 가는 것보다 이 압구정 쪽으로 빠져야 돼요. 이해 가셨죠? 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아까 말씀하신 금우도 좋아요. 거기도 비싼 아파트는 20억 넘어가고 하니까 30평대가. 그런데 네. 미래 트렌드인 이 성수 이런 걸 봤을 때 자, 이쪽이 더 나아요. 이쪽도 이걸 A라고 하고 여기 모아타운을 B라고 했을 때 어느 쪽이 낫겠어요? 신속하고 모아하고. 바로 신속? 네. 그렇죠.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뭐 무조건 여기 자양동이 좋다 이건 아니고 자양동 그 두 곳 다 금호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여지고요. 장기적으로 A가 좀 낫고 그다음에 금호 같은 경우는 속도가 빠른 순서대로 좋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셨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의 주신 곳 중에서는 이제 자양동 신속 통합 기획 쪽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고요. 꼼꼼하게 비교해 보신 다음에 현명한 판단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투자 가치 순서대로 정리해 주시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과 네. 약수 하이츠, 신당 삼성 40평대는 어떨까요? 그리고 사당동 우성 2단지, 우성 3단지와 신동아 4차와 극동 아파트 40평대 중에서 네. 어느 아파트가 투자 수익률이 높을까요? 네. 질문 드립니다. 예, 신당 쪽에 지금 한 3군데 정도 보고 계시고 사당 쪽에서도 한 3-4군데를 보고 계신데 신당동과 사당동 중에 어디가 더 나을지 저희가 비교하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아주 목소리가 밝고 활기차니까 제가 기운이 네. 쑥쑥 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좀 재밌어요. 여기 청구역 있고 약수역 있고 버티고개역이 있거든요. 네. 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한강이겠죠. 자, 이 역을 기점으로 해서 아파트들이 다 있어요. 뭐냐? 여기가 바로 남산타운이에요. 되게 커요. 네. 남산타운이 버티고개 약수역 사이에 걸쳐 있어요. 자, 그리고 역세권이죠. 그리고 약수하이츠, 동아 약수하이츠는 약수하이츠가 여기 있습니다. 약하. 그다음에 청구 바로 그 오른쪽에 신당 삼성이 있어요. 삼성.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색깔 칠해진 거 다 여기에서 가깝네요. 그쵸? 네. 근데 크기 지금 동그라미 친 거 정도 크기예요. 여기는 거의 4,000세대가 넘어요. 5,000세대 뭐 이렇게. 자, 그리고 40평대 얘들이 15억 정도 합니다. 15억, 16억. 여기는 한 14억, 15억. 여기는 13억, 14억. 1억씩 좀 줄어드네요. 아무래도 세대수만큼. 자, 위치가 여기는 뭐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일단 입지는 알겠죠? 네. 그러면 지금 하나 더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사당 쪽도 사람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거든요. 그러면 네. 사당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당. 자, 사당 쪽도 우리 많은 분들이 이수역 있는데 총신대역 있는데 이쪽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 네. 자, 보면 좋습니다. 이 정도. 자, 지금 이게 이수역이에요. 이수역. 네. 사당. 그리고 여기는 남성역이고요. 네. 남성역.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 내방역. 내방역이니까 벌써 방배동 쪽이네. 그쵸? 네. 입지는 강남에서는 가까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여기 유명한 게 있어요. 우극신이라고 사당하면 그 리모델링 우극신 많이 하는데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일단 여기 가까운 사당 우성 2차라고 있어요. 우성 2. 그 다음에 우성 3단지가 여기 있어요. 우성 3. 네. 그 다음에 이수역에서 조금 이제 중간 정도 되는 여기가 신동아 4차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극동입니다. 대단지인데 극동. 극동은 좀 여기서는 뭐네요.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우극신 그래요. 이해 갔죠? 네. 자, 그런데 누가 좋을까? 여기서만 한번 놓고 볼까? 보통의 경우는 진짜 어려움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변에서 비싼 것들이 비싸요. 좋아요. 그러면 당연한 말을 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비싼 것들이 여기 가깝든 세류수가 많든 좋은데 특히 고점, 최고가 기준으로 물론 예외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보통은 그렇습니다. 최고가만 따지지 말고 현재 비싼 것도 더 긍정적인 거예요. 자, 일단 이수역 기점으로 이 아파트 4개 보여드렸죠? 얘는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수역 있는 사당동에 있는 것과 아까 질문 주신 얘하고 같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금호 쪽의 아파트하고 지금 같이 비교죠? 자,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금호, 약수역 있는데 좋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네요. 자, 보면 지금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이제 얘기했을 때 금호역 있죠? 여기에 순서대로 여기에는 이제 남산타운, 그다음에 약수하이츠, 그다음에 뭐 삼성레미안 이렇게 있었어요. 예. 자, 이렇게 3개가 있었습니다. 여기 약수역 기준으로 버티고개랑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여기 자, 이수역 있죠? 이수역을 기점으로 여기 지금 우성 2, 3, 우성 3, 극동 오른쪽에 우성 2와 3 중간에 신동아 4차가 이렇게 있었어요. 굳이 쓰면 제가 왜 이걸 다 썼냐면 자, 얘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자, 한 군데만 고르라. 그러면 지역을 고르라. 그러면 어디가 낫냐? 여기가 가까우니까 이렇게 더 나은 거 아니냐? 물론 충분히 그런 이해하는데 거기보다 오히려 이쪽이 조금 더 유망합니다. 여기가 조금 더 유망하다고 하는데 다만 아파트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했을 때 자, A가 B보다는 조금 더 입지, 미래 입지. 왜냐하면 여기에 막 그 옥수도 있고 용산도 있고 이쪽 왕십리, 성수 이 역동성이 여기는 약간 좀 리모델링에다가 언덕이 좀 많고 좀 가까운 건 좋은데 강남에서 가까운 건 좋은데 얘도 가까워요. 다리 하나 건너면 강남인데 조금 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많이 밀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파트 순서로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하세요. 그냥 지역을 무시해버리고 자, 제가 보기에는 남산타운 한 글자만 써도 알아보겠죠? 네. 좋아요. 남산타운. 그 다음에 약수하이츠. 네. 그 다음에 우성 2차. 예. 그 다음에 신동아 4차. 예. 그 다음에 여기 삼성. 자, 신당 삼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극동.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거 좀 순서대로 알겠죠? 네. 딱 보면 뭐 꼭 이대로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섞여 있잖아요. 섞여 있는데 비교적 이쪽이 약간 좀 유리하다 이 정도 말씀드린 거 이거 대형이에요. 네. 맞나요? 예. 네. 예.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아니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순서대로 짝딱 다 서열화 시키라고 해서 해드렸어요. 예, 예. 네. 근데 신기하게 가격순하고 조금 일치하는 것들이 많아요. 네. 비싼 것들이 좋다 이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요청 주신 대로 이게 순위별로 좀 매겨드렸는데요. 신당동과 사당동 두 곳이었지만 지역 구분 없이 이제 아파트 순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1순위는 남산타운이라는 부분 살펴보시고요. 좋은 선택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이렇게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있으시다면 저에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1638-3962번과 샵 3989번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네, 대치동의 아파트하고요. 예.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하고 네. 서초동 삼풍 아파트 반포 미도 1차 30평대를 보고 있는데요. 네. 어느 게 아파트가 제일 좋을까 순위를 매겨 줬으면 하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요청도 순위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한 4군데 정도 보고 계신데 순위가 어떻게 될지 소장님과 말씀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네. 아우, 요즘 순위가 유행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매긴 순위는 참고 자료지 이게 뭐 AI 인공지능이 전망한 게 아닙니다. 단 방향성에서는 맞을 수는 있어요. 방향성에서. 자, 아주 지금 쭉쭉 질문한 것들이 다 한번 들어갈 수 있게끔 제가 지도를 펼쳐봤어요. 자, 제일 왼쪽부터 한번 봤더니 그래요. 여기 지금 반포 있는데 고속터미널 있는 데 있잖아요. 네. 자,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고속터미널 있는데 가까운데, 자, 이게 바로 미도 1, 2차가 있거든요. 자, 이걸 A라고 할게요. 그냥 편의상. 아, 이거 관심 많을 거예요, 사람들이. 어우, 저게 어떤 게 좋을까? 왜냐, 이제 미래 입지 진짜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교대. 바로 밑에 그 교대, 여기 바로 이쪽이 거의 붙어 있어요, 두 개는. 이거 대단지예요, 얘도. 이게 바로 삼풍이에요. 삼풍백화점 기억나시죠? 얘는 네. 삼풍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쭉 더 내려와가지고 오른쪽으로 대치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대치역. 자, 여기 대치역 이게 한부 음마입니다. 정확하게는 한부 음마예요. 음마 아파트. 음마. 그다음 마지막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할게요. 자, 오른쪽으로 마지막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끝에 얘가 엘스 리센츠 트리듐 레이크 팰리스 그리고 여기는 잠실주공 5단지입니다. 잠 5. 한강이 뻥 뚫리게 보이네요. D입니다. 자, 장점을 한번 보자고요. 이거 지금 4개가 가격이 비슷해요. 지금 가격이 비슷해서 고민하는 거죠. 네. 그렇죠. 충분히 고민할 만하네요. 자, 그런데 이제 A 미도의 장점은 반포 쪽이 있다는 것이에요. 반포. 반포가 어떤 곳입니까? 떠오르는 곳 아니에요? 네. 반포가 앞으로, 왜냐면 반포 아파트 가면 70억을 찍었어요. 언베일리가. 그 뒤이기는 하지만 반포 후광을 본다는 게 아주 커요. 입지 무시 못합니다. 이제는 입지가 한강 쪽으로 간 거예요. 여기하고 이 테헤란로하고 위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앞으로 더 벌어져요. 지금 개포하고 반포가 쌍포였는데 12년 전에는 가격이 같았는데 지금은 2배 벌어졌어요. 35억, 70억. 이해 되시나요? 네. 자, 좋습니다. 두 번째. A는 1번 반포 후광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있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의 어떤 후광도 있습니다. 얘가 진행이 되면 상당히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자, 주변 시세를 따라갈 가능성이 이게 비슷한 말인데 주변 시세가 고가다, 고가. 자, 그 다음에 삼풍은 좀 제가 X를 좀 할게요. 여기서도 한참 내려온 교대 2호선 라인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음마 관심 많을 거예요. 당연히 학군교통의 요지입니다. 앞으로도 뭐 학군교통의 요지는 맞아요. 음마 아파트. 두 번째, 재건축 속도도 빨라요. 재건축. 맞죠? 그리고 세 번째, 자, 여기 대단지입니다. 정말 대단지 대규모 주거타운이에요. 주거타운. 자, 그 다음에 잠실 5단지, 무엇보다도 한강이에요. 얘가 한강이 안 보일지라도 한강 보이는 놈 때문에 많이 뛰는 거예요. 두 번째, 얘는 지금 속도가 아주 빠른 재건축이죠. 재건축 속도 빠릅니다. 역시. 세 번째, 자, 얘가 전반적으로 역시 특 대단지고 주변에 주거타운으로 얘는 하나 더 인프라도 풍부해요. 그러니까 음마하고 비슷한데 차이가 하나 있다면 한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각각의 물론 단점도 많아요. 장점만 썼어요. 굳이 순서를 매겨라. 이건 답이 좀 어렵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참고적으로 얘 35평 기준으로 35억, 38억 현재 그럴 거예요. 제가 그거 잘 알거든요. 음마 얘는
지금 현재 35억 이내로 지금 포진이 돼 있고 얘 삼풍은 33억. 그 다음에 미도도 한 35억 이 정도로 포진이 돼 있는데 자 일단 정리해보면 여기를 이제 D라고 했죠. D가 첫 번째예요. 즉 잠실주공 5단지가 한강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를 얘들이 꺾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렇다고 엘스 트리즘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얘는 재건축이라 좋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A입니다. A 미도. 제가 보기에는 미도하고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C 음마아파트. 마지막으로 D 삼풍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삼풍도 지금 반포 쪽에 붙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오히려 이 밑에 대치동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보다 더 좋을 수 있어요. 훨씬 더. 하지만 굳이 여기 4개 중에 순위를 매기라 하니까 이거고 자 D는 못 가고 D가 아니라 B죠. 그렇죠. 자 D는 못 가고 B는 못 가고 D는 많이 간다. 이건 성립이 안 돼요. 좀 더 가고 좀 덜 간다는 뜻이지. 자 이거 좀 이해 되시나요? 네. 그래요. 지금 장점도 적어드렸고 위치도 적어드렸습니다. 자 이대로 하시면 후회할 일은 없고요. 지금 이거는 제 생각에 나는 송파 쪽으로 가기 싫다. 그러면 A 이거 추천해드려요. 어차피 그 앞으로 가면 비싸잖아요. 네. 돈이 많다면 이쪽으로 가야죠. 반포, 잠원, 신사, 압구정, 청담으로 가야 돼요. 돈이 많다면. 굳이 아껴가지고 이쪽으로 갈 필요 없어요. 있다면 무조건 앞으로 빠져야 돼요. 한강이 안 보이더라도. 자, 설명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화이팅입니다. 문의 주신 4군데 정리해봤습니다. 한강을 끼고 있는 잠실주공 5단지를 1번으로 해서 미도, 음마, 삼풍순으로 말씀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시기 바랄게요. 저 이번에는 문자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276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한강과 인접한 당산동 레미안, 당산 1차와 강변 레미안 아파트, 그리고 영등포 3한 중에 어디를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3군데 보내주셨는데요. 다 가까이 좀 붙어있는 지역이 비슷한 곳인 것 같은데요, 소장님. 네. 어디가 좋을까요? 좋아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지. 여기 참 재밌는 곳이에요. 여기가 돈이 적은 분들이 한강변을 끼고 그랬을 때 얘가 정말 뛸까? 저는 뛴다고 봐요. 이제는 한강의 거품이라는 것도 따지는데 한강의 거품을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제 종아리라고 보거든요. 한강이 많이 뛰었으니까 이제 가슴 정도 온 거 아니냐? 절대로예요. 앞으로 상위 0.1%, 그 상위 최대 10%, 0.1이나 1%는 아주 좋아요. 최대 10% 얘들은 많이 갈 거예요. 지금 가격에서 한참 더 간다고요. 나머지 90%는 가는 애, 못 가는 애 이렇게 섞이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한강 라인은 상위 10% 안에 웬만하면 다 들어가요. 자, 볼까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자, 보면 이거 여의도입니다. 이거 여의도. 이게 여의도예요. 자, 여의도인데 자, 왜 제가 좋은 질문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당산 레미안 당산 1차예요. 레미안 당산 1차. 야, 정면으로 물론 이쪽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기 발코니가. 근데 여기 보면 뒤쪽으로 한강이 보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재건축 될 때 이제는 통합형으로 이렇게 지켜두면 제대로 보이네요. 더군다나 당산역 지금 9호선하고 2호선의 더블 역세권이에요. 자, 세대수는 대신에 약점이 있네요. 적어요. 그래도 3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자,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강변 레미안 이거예요. 강변 레미안. 그리고 그 옆에 붙은 영등포 3안이 이거예요. 영등포 3안. 여기가 영등포 구청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당산역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면 대충 지금 정리가 되네요. 자, 레미안 당산 얘가 A, 그 다음에 강변 레미안 B, 영등포 삼성 C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그냥 답이 나와요. A, B, C. B도 상당히 좋아요. 왜냐? 이쪽도 여기 지금 여의도의 이 완전 강은 아니지만 자, 색강 이게 넓게 분포되면서 여의도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가성비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얘가 더군다나 11억 이렇게밖에 안 해요. 가격이 30평대가. 얘도 지금 12억
13억 이 정도밖에 안 하고 영등포 3화는 X를 할게요. 조금 제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일단 레미안 당산을 1순위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죠? 잘 체크를 해보시고 현명한 선택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이어갈게요. 109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0년 정도 길게 묻어두려고 합니다. 1억대 후반 노년 1동이나 2동, 반포 1동 재개발과 개봉동, 개봉 한진타운, 두산, 3환 아파트, 갭 투자가 더 나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재개발 대 갭 투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디가 나을까요? 지역도 확연하게 나뉩니다, 소장님. 아, 그러네요. 자, 지금 보니까 이 구로구의 개봉동 비교적 가격이 이제 거기 비싼 곳들이 현대홈타운, 한마을 이런 것들이 비싸요. 개봉동은. 근데 그래도 중치 가격 3환, 두산, 한진타운 이걸 지금 이거하고 이제 이번에는 완전 다른 얘들은 아파트잖아요. 재개발하고 비교했네요. 볼까요? 자, 먼저 개봉역이 여기 있습니다. 개봉역이 중심이니까 개봉역. 자, 그리고 여기 916이고요. 자, 여기도 또 하나 알아야 돼요. 자, 이제 광명사거리역입니다. 광명사거리. 여기가 밑에가 광명이에요. 광명사거리. 자, 그런데 아파트 3개를 얘기해 줬어요. 자, 지금 어느 게 좋습니까? 자, 먼저 개봉 한진타운 이겁니다. 한진 A라고 할게요. 한진 B 이겁니다. B가 여기입니다. 개봉 3환 B 그리고 여기 C는 두산입니다. 두산 이렇게 지금 정리해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3군데 색깔 칠한데 개봉역에서 조금 가까운 게 3환 그리고 좀 더 먼 게 두산이고요. 참고로 이 일대 여기 이 일대에 현대가 있는데 얘들은 가격이 아마 더 비싸니까 못 물어본 것 같아요. 여기 한진이라고 있어요. 한진. 자, 한진타운. 얘는 여기 좀 어중간한데 여기를 건너서 광명사거리역 쪽이 오히려 가깝죠. 자, 금액은요 이래요. 얘가 지금 한 6.5까지 갔던 게 5.5억 한 1억 이상 떨어졌고요. 6.5도 더 갔어요. 자, 그리고 얘도 한 6.5에서 7억 사이 갔던 게 지금 5.5예요. 3환. 그 다음에 두산은 한 6억까지 갔던 게 5억입니다. 거의 1억에서 1억 한 3, 4천 떨어졌어요. 전체적으로 얘들의 장점을 얘기해 줄게요. 일단은 투자 금액이 적습니다. 아파트 쳐놓고. 세대수도 기본이 돼요. 투자 금액 적다. 대략 한 2억이면 잡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갭투자. 두 번째. 자, 그리고 고점 대비 많이 빠져서 기대감이 있다. 투자 기대감이 있습니다. 대략 신고가까지 가능하면 한 2억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1억은 가볍게 뛰고 정고점. 세 번째 얘들은 그래도 아파트 아닙니까? 이렇게 빌라에 비해서 장점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여기 지금 너무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반포, 노년 쪽. 그렇지만 워낙 여기가 저희가 이제 추천을 좀 제가 많이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야겠죠. 자, 좋아요. 지금 노년 또 질문하셨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쭉 해서 여기 신사역, 노년역 그리고 여기 신노년역, 이게 강남역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학동역, 언주역, 여기는 여기 중요하니까 적어주는 거예요. 역삼역, 강남구청역, 선정릉역, 여기는 선릉역. 자, 이렇게 여기 쭉 있습니다. 이게 신분당선이고요. 잘 한번 보세요. 여기를. 이게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들이 모인 선이 신분당선, 분당선, 9호선 이런 것들인데 다 있어요. 여기에. 입지만 좋은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네모칸을 치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네모칸 친데 이게 바로 노년동이에요. 그리고 여기 자
이렇게 나누면 여기가 노년 1동이고요. 노년 1동. 이제 이쪽 학동역을 기점으로 오른쪽이 노년 2동이에요. 노년 지금 1동, 2동을 구분해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 다음에 반포구는 이겁니다. 색깔을 좀 칠할게요. 그냥 반포는. 예, 반포입니다. 반포. 자, 이렇게 그러면 장점 좀 얘기해 주세요. 우선 노년동부터. 노년의 장점. 몇 번 했지만 얘들은요, 세 가지를 다 갖췄어요. 주변 시세가 이미 50억이 넘어가잖아요. 만약 재개발 시작하고 구역 지정만 돼도 얼마든지 날아갈 수가 있어요. 얘들은 첫 번째 노후도도 높고 다세대 비율 괜찮고 그다음에 주변 시세 이 3박자를 다 갖췄어요. 두 번째 입지 최강입니다. 여기를 이길 자는 없어요. 아까 한강 라인 바로 뒤이기 때문에 입지 최강.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얘들은 속도는 늦어요. 근데 지금 막 달라붙었어요. 추진위 모아타운이나 추진위가 지금 막 여러 곳이 아주 급진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추진위가. 그러면 상당히 이 앞에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추진위가 빨라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자, 도중에 시세 차익을 거두고 빠져나오기도 괜찮아요. 왜? 자, 얘는 돈이 별로 안 들어가요. 1억 후반이면 투자합니다. 1억 후반. 세상에 강남에 1.5룸이 1억 후반에 투자한다, 갭 투자를 한다. 어디 있어요? 없겠죠. 그냥 생빌라라도 잡아야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 반포는요 다 똑같아요. 장점은 똑같은데 얘가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얘가 반포가 9번이나 추진했다가 떨어졌는데 안타깝지만 단독이나 다가구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다가구가 높다. 장점은 똑같다고 이거. 이 장점은 똑같은데 반포 1동이 이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렇다고 노년이 다 단독 다가구가 다 낮다는 건 아니에요. 구역별로 달라요. 이것도. 그래서 구역 설정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우선 너무 단독 다가구 설득할 때까지 X하고, 다만 사도 괜찮아요. 장기적으로는 언젠가는 될 것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걸 잡느냐 저걸 잡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2, 3년만 놓고 본다면 뭘 잡아도 돼요.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뭐 1억이든 얼마든지 뛸 거 아닙니까? 비과세 2, 3년. 얘도 괜찮아요. 근데 사람이 뭐 2, 3년 만에 끌고 갈 수 있어요? 보통 5년 이렇게 걸리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중기적, 장기적으로 간다면 이거는 볼 것도 없이 여기를 잡아야 돼요. 재개발로 가야 돼요. 강남, 용산 쪽에 재개발로. 막연한 것도 아니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데로 가야 하고, 그 다음에 차선은 거기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개봉동의 아파트들인데 개봉동 아파트 순위도, 자, 굳이 따지자면 삼환, 그 다음에 한마을, 삼환, 그 다음에 개봉 한진타운, 두산, 이 순서예요. 삼환, 개봉 한진타운, 두산. 그리고 거기보다 조금 더 나은 게 바로 여기 논현동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단기로 본다면 아파트 재개발 뭐 상관없지만요. 조금 더 길게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재개발 쪽 말씀을 주셨습니다.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은 추후에 또 문의 주시기 바랄게요. 자, 더 자세하게 이렇게 고민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자리가 있잖아요. 소장님, 어떤 자리죠? 네,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요일 날 2시에 지금 두 가지로 딱 해요. 먼저 서울의 속도가 빠른 재개발, 그리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강남, 용산, 한강 라인에 저렴하면서 속도가 빠른 곳들, 많이 돈을 벌 곳들, 거기 재개발 제대로 특강해주고, 두 번째는 이제 아파트, 금액대별 아파트, 지역별 아파트를 안내해주고, 마지막으로 1:1 무료 상담까지 깔끔하게 딱 마무리 짓습니다. 꼭 참석하세요. 부동산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고 심층 있게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